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50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닝 음악이요. 다른 버전이 오늘은 나갔는데요. 뭐 괜찮잖아요. 어쨌든 또 이렇게 다른 버전을 들어보면 좋죠 뭐. 예. 오늘도 우리 지아님이 못 오셨고 상드가 혼자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를 서포트 해주시러 오늘도 최은경 국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49회 때 사뿐아님을 모시고 사뿐아님의 논문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어요. 그 이야기를 마저 오늘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뿐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하고 지내셨나요? 네, 이런저런 건강하게 봄을 네. 느끼면서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또 목련도 막 피고 봄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꽃도 막 피고. 꽃 구경 안 가세요? 이제 좀 서서히 다녀보려고 합니다. 일교차가 그동안은 좀 있었는데 요즘엔 조금 낮에는 그래도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일하시는 거에는 좀 따뜻해져서 좀 나은가요? 네, 아무래도 한겨울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가끔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마다 가고 있는 중고차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사무실이 사실상 야외에 있다고 봐야 돼요. 컨테이너인데 그러면 이제 세제 뿌려서 마대를 이제 뭐 걸레로 이제 닦다 보면 바로바로 얼거든요. 닦는 순간 얼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따뜻한 봄 날씨를 느끼면서 하고 있다. 요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진짜 일하시기가 온수가 안 나오는 곳도 있고 막 이런가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사람이 없을 때 보통 청소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냉난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중앙 난방이라고 하죠. 중앙 냉난방. 네.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다 퇴근을 하고 나면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럴 때는 그런 시스템이 꺼져 있기 때문에 냉방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면은 추울 때는 옷을 껴입어야 되고 털실내화 신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추운 날씨 일하다가 급체를 겪은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추우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막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뭐 그런 적도 있고 또 여름에는 또 여름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요즘에 진짜 덥잖아요. 네. 올여름이 제일 시원하다. 당신이 겪은 여름 중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일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힘이 듭니다. 주로 시간대가 저녁에 그러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도 있고 야간도 있습니다. 이제 9 to 6를 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49회 때 말씀 처음 하셨을 때 사업자를 남편분이랑 짝꿍이랑 같이 냈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그럼 같이 일하세요? 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만 일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둘이서 일하다가 네. 이제 이 일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시엄마가 계셔요. 시엄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와. 근데 안 힘드신가요? 아무래도 중년 여성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저보다 체력이 더 좋으십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4일 일한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때 4일 동안 다 같이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둘이서만 가는 거래처들이 있고 그리고 시엄마 단독으로 가시는 거래처가 있으세요.
이렇게 배워서 그러면 계속 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따로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저희가 거래처를 좀 이제 나눠드리고. 네. 아, 야, 그러면 혹시 사뿐하는 다른 분 이렇게 예전에 뭐 사뿐하님이 처음 배울 때 막 학원에서 뭐 이렇게 실습 때문에 안 된다고 막 이런 다른 분이 그랬다 그랬나? 사뿐하님이 그랬다 그랬죠? 겪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실습이요. 예. 그 학원에서 실습한 예, 예. 어떤 다른 분이었나? 제가 헷갈리네요. 여성이라서 안 된다 그런 게 다른 분이었죠.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에어컨 이제 청소 기사님이 네. 이제 교육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랬군요. 네, 그 수료 후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성은 어렵지 않냐라고 미리 전제를 하고 이제 좀 수강을 못하게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네.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혹시 사뿐하님 하시는 일을 다른 분이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일을 좀 어떻게 하는지 홍보하는 것도 배우고 이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인턴처럼?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논문을 내고 이렇게 소개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약간 뭐 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 좀 궁금하시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좀 요즘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배우거나 하지는 아직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혹시 뭐 나도 배우고 싶은데 뭐 이런 분도 없었어요? 저희 이제 대학원 동기 중에 있었어요. 한번 궁금하다. 뭐 이 세계가 궁금하다. 네. 그래서 와서 일을 해봤어요. 하루? 네. 예. 그렇게 해보고, 되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재미있다. 그리고 뭐, 담백한 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주기도 했고, 지금은 근데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다른 하는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전업으로 바로 시작하겠다. 이런 거는 아닌데, 한번 경험해보고, 이렇게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입주 청소 이런 것도 하세요? 저희가 주 종목이 사무실 정기 청소랑 사무실 상가 입주 청소랑 그리고 이제 사무실 상가 바닥 청소 왁스 코팅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좀 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정집 입주 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논문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갈까 봐요. 네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요. 그때 나누던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지난번에요. 사뿐하님 인도 여행 가서 친구분을 만나서 그분이랑 이렇게 노래 앨범도 내고 막 이랬다고 하셨단 말이죠. 네. 그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우리 네네. 최은경 부장님도 너무 궁금해하시고 인도 여행이라니 너무 가보고 싶었다고 부장님이 그러셨는데 못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또 최은경 부장님도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인도 여행 이야기 한 달 동안 다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저의 기억력을 네.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몇 년도에 가신 거예요? 2012년도 갔고요. 2012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갔었고, 저는 한 달이었고, 이제 같이 여행지에서 만난 이제 잠꾸리라는 친구는 여행 기간이 석 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해외여행을. 근데 첫 여행지가 사실 인도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딥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첫 여행지가 어떻게 인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을 이제 표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알려져 있는 인크레더블 인디아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되게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곳이니까 장소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근데 한 번은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가려면은 조금 더 뭐 좀 조심스럽지만 좀 젊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그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가까운 나라는 더 이제
있다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먼 거리의 나라들은 좀 그때 좀 다녀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 한번 가보자 해서 비행기 표를 끊고 근데 그때도 막 최저가 비행기 표 이렇게 끊다 보니까 막 공항에서 하루씩 노숙도 했었거든요. 막 이렇게 직항이 아니라 하루 뭐 중국에서 하루 자고 그렇게 올 때도 사실 중국에서 하루 자고 공항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되게 좋은 추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갔었고 가자마자 이제 아까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잠꿀이라는 친구를 여행지에서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혼자 여행을 왔고 또 혼자 여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이제 식당에서 뭐 진짜 영화처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오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스몰 톡을 조금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지는 않았는데 그냥 어디서 묵는다 정도만 소통을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다음날 그 친구가 묵는 숙소에 연락처는 없어요. 뭐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묵는 숙소에 그냥 아침에 나가서 그냥 어슬렁 거리면서 기다려봤거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가자마자 한 10분 있다가 그 친구가 딱 문 열고 나왔어요. 그러고 아침에 뭐 차 한잔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둘이서 그러면 내일부터는 그러면 숙소비도 아낄 겸 같이 한 방 써보려냐. 이게 급 전개가 되었고 이제 서로 얘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퍼즐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사부작 글을 좀 많이 써놨었고 그냥 노래 가사 같은 것도 일기처럼 이렇게 써놨었고 그 친구는 이제 기타를 이제 치면서 그냥 똥땅똥땅 이렇게 노랫말 한번 불러보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때 여행하면서 우리 재미로 그러면은 한번 이거 합쳐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보다가 나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의 자존감의 원천은 인도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뭘 해도 큰 박수로 큰 사랑으로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고 너 대단하다, 너 짱이다. 그리고 제가 뭐 조금 그림만 그려도 너 정말 잘 그린다 이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받아보지 못했던 큰 격려와 사랑을 다 받고 오셨군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연예인의 삶은 이런 거구나를 간접 체험을 했는데 제가 뭐만 해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그리고 저랑 사진 찍으려고 줄 서고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 사진 다 찍어줄게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사프나는 영어가 유창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유창하지 않았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단어. 단어. 네. 단어로만? 단어로 이제 그리고 몸짓. 단어와 몸짓으로 우린 다 이제 세계인이고 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도 녹아나는 여행을 좀 했고 그러니까 막 소비만 하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좀 거기서 관계를 좀 맺으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인사하고 좋은 거 얘기하고 하니까는 이 여행이 저는 첫 여행인데도 와 이렇게 해외여행이 다 이런 건가? 뭐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은 그 다음 여행부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관계성 있는 여행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추억도 많이 만들고 노래도 이제 만들고 친구의 잠꿀이라는 친구와의 또 관계도 만들고 하면서 좀 뜻깊은 여행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주로 다니셨어요, 인도?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델리로 들어가는데 네. 공항이 있어서 네. 델리로 들어갔다가 자이살메르라고 하는 거기가 아마 북인도인 것 같아요. 그 자이살메르 사막 도시가 있거든요. 그 사막 도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낙타 사파리도 하고 별도 보고 그리고 그 자이살메르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연락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분이에요? 네. 여행을 온. 근데 어떻게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났네요? 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패키지도 아닌데. 패키지 아닙니다. 다 각자 왔고. 신기하다.
그래서 그 자이살메르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던 분들이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 이름이 사뿌나인데 이 사뿌나라는 이름을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묵던 언니가 지어줬거든요. 아. 이게 꿈, 낭만, 로맨스라는 뜻이에요. 인도 말로.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느꼈던 거가 대학에서도 왜 교수님들이 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피할 수 없는 하강을 인간은 겪는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할 텐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협상하기도 하면서 그럴 때 좀 방부제가 될 수 있는 걸 많이 좀 찾아면서 살아라. 좀 덜 부패하게.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뭐 낭만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각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고 그 언니가 또 그런 제안을 꿈, 낭만, 로맨스 어때? 뭐 이런 단어가 예쁘네? 라고 인도어 이렇게 사전 이제 찾아보면서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닉네임으로. 사뿌나로. 네네네. 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잠꿀이란 이름도 사실 그때 얻게 된 이름. 잠꿀이라는 이름이 그러면 그거는 막 뜻이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제가 들었을 때는 왜 우리나라도 뭐 철수와 영희 막 이런 것처럼 람꾸리 잠꾸리 뭐 그런 그 인도에 사는 친구들의 이름 되게 흔한 그런 이름 꾸러기 같은 친구들의 이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꾸러기와 이제 뭐 사랑 이러면서 낭만 뭐 이러면서 그렇게 지어줬어요. 아, 그래서 잠꾸리 앤드였나요? 사뿌나. 사뿌나. 네, 잠꾸리 앤드 사뿌나. 맞죠? 잠꾸리와 사뿌나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든 음악을 한다. 근데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더니 네. 그 방 없냐고 예약 뭐 그냥 게스트하우스인 줄 알고 진짜 그렇게 막 DM이라고 해야 될까? 다이렉트 메시지? 네네. 그런 게 와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고. 저희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냥 제가 너무 웃느라고 막 헤드폰이 떨어졌어요. 지금. 실제 그 숙박 업체인 줄 알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뭐 노래가 있으니까 그거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거는 과연 잠꾸리 앤드 사뿌나 게스트하우스의 노래를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피드백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없는 것으로 모아서 그냥 방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묵을 곳이 필요했던 분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 네.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럼 잠꾸리 앤드 사뿌나 게스트하우스의 노래를 하나 듣고 갈까요? 네네.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을 멈추기가 쉽지 않네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산책가 들어보겠습니다. 산책가. 네. 산책을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산책 노래? 산책을 하면서 둘이 산책을 하면서 둘이 각자 느낀 걸 1부와 2부에 나눠서 써봤어요. 둘이서 같은 길을 걸어도 뭐 다른 걸 보기도 하고 같은 것을 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느끼느냐 또 그런 것들을 좀 서로의 그런 눈으로 본 것들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좀 적어본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산책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 이런 길이 있었으면 해. 주택 사이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길, 눈 둘 곳 있는 길, 엉덩이 붙일 수 있는 길, 걷는 이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길.
있어서 걷고 싶은 곳이 있어서 좋다. 띄엄띄엄 늘어선 나무 눈에 초록이 스며 나에게 이만한 것이 없어. 한 그루의 나무 한 병의 잔디 꽤 필요한데 집에 없어서 공원에 모여 있나 보다고 길을 걸으며 생각했지. 앉아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봤어. 한 주 동안 애썼겠다. 마주보고 있으면 시간이 빠르게 가잖아.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 인도 여행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롭네요. 논문 이야기만큼이나. 혹시 더 이야기해 주실? 아니면 청취자들한테, 인도의 이곳은 꼭 가봐야 된다. 뭐 이렇게 추천하는 곳이라든가. 저는 사실 요즘도 눈 감고 가끔 이제 인도를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거기를 떠날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못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먼 길이기도 하고 인도를 다시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때 떠나면서도 많이 울었고 지금도 막 눈 감으면 자이살메르의 풍경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 그때 나한테 보내줬던 그런 따뜻한 온기 같은 것들 그냥 여행자일 뿐인데 참 어떻게 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다정했을까 뭐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힘으로 또 그 해를 살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아 너무 따뜻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순간으로 사실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또 가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는 떠나면서는 많이 아쉬워서 울었었고 그 아까 앨범을 낸 것도 있지만 이 여행 갔다 와서 저희가 사실 영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여행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쓴 엽서 같은 거를 재구성해서 낭독을 하는 공연을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독립예술 축제에 출품을 해서 또 그것도 이틀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여행했던 사람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그 엽서를 좀 재구성하는 사람들한테 보냈던 따뜻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시 좀 읽어보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행을 참 많이 곱씹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 인생에서 좀 따뜻했던 순간들, 중요했던 순간들이었어요. 뭐 잠꾸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가는 과정들도 그렇고요. 사프나의 첫 해외여행은 정말 엄청나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부작용으로 뭐 부작용까지는 아니고요. 네, 엄청났습니다. 네, 부작용으로 뭐 빈털터리가 됐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전혀 아니고 이제 그런 다 해외여행이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지지해주고 네, 그런 줄 따뜻하게 알았어요. 대해주고 그 여행이 정말 특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눈 감으면 생각이 날 정도로 네, 그 풍경이 가끔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제가 그렇게 회고하는 작업을 뭐 앨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낭독회 이틀 한 거라든지 그러면서도 그 여행을 계속 좀 이렇게 되뇌이다 보니까 좀 제 마음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참 낭만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네. 인도의 자이살메르 네. 네. 거기를 혹시 인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사부나가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했던 논문 이야기 다시 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지난번에 젠더 규범에 대한 이야기, 이 논문의 핵심 주제가, 핵심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젠더 규범을 다시 재구성하는 정치적 장으로서 이 논문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그런 젠더 규범에서 여성들이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거나 이러면 막 들어주겠다. 뭐, 라거나, 뭐 어떤 굉장히 위계적인, 우리 사회가 뭐, 위계적이니까요. 가부장 사회가. 위계적인 배려? 이런 거를 여성 작업자들이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뭐, 어떻게 뭐, 거부하거나 막 이러기도 하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직히 다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뭐, 들어주면 고맙지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좀 거부하고, 이제 내가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뜻을 여쭤보니까, 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계속 좀 보조에만 머물게 된대요. 내가 1인분의 몫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을 내가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좀 도제식으로 이제 전수가 되는 작업장 문화인데 교육 체계가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진짜 어렵다라고 좀 입모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좀 이런 동등한 작업자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위해서 내가 좀 뭐 내 몫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나도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좀 이런 위계적인 배려를 거부 아닌 거부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도 근데 문제의식은 반드시 동등한 힘이 필요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논문에도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으로 내가 남성만큼의 뭐 힘을 쓸 수 있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작업장의 문화 그리고 다양한 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 문화가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걸 반드시 그러면은 뭐 우리가 힘센 사람의 기준으로만 모든 작업장 문화가 된다면 저는 그거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배제되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제 내 몫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계속 보조로만 머물게 되는 것들을 좀 경계하시면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물경력이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물경력에 대한 거부감, 뭐 거부로서 뭐 이런 이쪽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이야기와 딱 떠오르는 지금 말씀해주시는 이야기가 매치되네요. 네. 그 지난번에요. 노가다 저 노가다 하는데요. 뭐 그게 어때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네네. 그런 인터뷰가 있었다. 뭐 얘기하셨었거든요. 그 노가다의 제 의미와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그 노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의 몸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전유하는 과정들이 이 논문에서는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네네.
노동을 통해서 얻는 자기 효능감, 그 얘기 잠깐 또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네네네. 어떤 모습인가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뭐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뭐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어요. 좀 여성들이 아무래도 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도전적이고 우리가 다 도전적이다. 우리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라는 뭐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고 이게 주류가 되고 있다. 라는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효능감을 느낀다. 또 얘기해 주셨고 뭐 사실 모든 노동들은 소중한 것 같아요. 사회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필수 노동들은. 그래서 이런 노동들에 대한 존중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노동도 좀 존중을 하고 타인의 노동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좀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런데 뭐 저도 변화를 느끼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계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무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어떤 팀은 그 무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사회적 낙인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팀도 있어요. 그죠? 팀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에 있는 팀인가요? 그러니까 청소 업체가 모인 이제 남성 청소 업체 3인이 모여서 무시 프로젝트라는 걸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러한 낙인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청소 노동자의 옷을 감각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런 걸 입고 제 작업장에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무시하지 마. 그리고 그렇구나. 무시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청년들이 애쓰는 그런 뭐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네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 너무 우울한 아니면 뭐 그런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네. 나오고 아직 모든 청년들이 그런 것처럼 좀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아닌 그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되게 반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좀 마주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지 좀 열리는 세상들이 있는 게 그 또 소개했던 프로젝트 중에 문화연대에서 하는 호호체육관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성공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왜 9 to 6 말고 다른 시간에 일한다. 그러면 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곁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을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거든요. 좀 숨겨져서 일하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런 경우에 그 노동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진 권리 같은 것도 가시화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만나야 된다. 좀 접촉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호호체육관의 내용이 그 대학교 안에서 일하는 청소 이제 노동자분들이 그 스포츠권을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학내에서 스포츠를 하면서 학생들도 만나는 그런 거거든요. 뭐 탁구를 같이 치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 틈틈이, 뭐 점심시간 틈틈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잘 될까, 프로젝트가 잘 될까, 뭐 염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청소 노동자를 학생들이 만나게 되고, 서로 얘기 나누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면대면으로 계속 그 접촉면을 늘려가는 거? 그러면 그 스포츠 하는 그 시간에 청소노동자들은 그 시간도 노동 시간에 쳐질까요? 아마 근데 휴게 시간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그러실 줄 알았는데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아니 그래야 되지 않나? 아니 제가 오늘 그런 기사를 봤는데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에요.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일본의 간병인, 청년 남성들이 많이, 일부러 이제 청년 남성들을
더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병이라는 게 굉장히 몸을 많이 쓰는 네. 거잖아요. 간병인들이. 그리고 잘못하면 그 자기가 돌보는 분들이 또 이렇게 그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체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은 남성들을 한 간병인 회사에 그런 광고 같이 그런 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막 그 위통을 다 벗은 근육질의 젊은 남성들이 이런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그러니까 그 뭐죠? 헬스나 이런 운동을 하는 시간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노동 거예요. 시간으로. 예, 노동 시간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더 많이 진입할 수 있게 그쵸. 만든다라는 얘기를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 돌봄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돌봄 노동은 중년 여성이 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주민 여성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좀 더 노동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더 서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돌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잘 신경 쓰고 주목하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체육관도 좋긴 한데 취지가 참 좋은데 그래도 이제 되면 좋겠다. 학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조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저도 그거 보면서 스포츠권이라는 것도 새로 알게 됐거든요. 그게 법령에 누구나 스포츠 이런 체육 활동을 누릴 권리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들을 잘 누리고 있나 노동자들이 뭐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또 새로운 저의 또 그런 지평을 좀 열어줬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낙인 얘기하다가 네. 네. 자기효능감 얘기하다가 네, 거기로 맞습니다.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효능감을 사실은 모든 노동자들은 잘 못 느껴요. 이게 이 노동 체계 자체가 사실 효능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이윤을 많이 얻느냐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뭐 비용의 일부 이렇게 생각되고 사람이 그러다 보니 효능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효능감을 얻는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이제 막 디지털 전환, AI로 인해서 노동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위협감, 이런 것들을 많이, 특히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자동차, 이런 업체, 공장이나 여러 곳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기사화가 많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SNS 통해서 자기 작업 과정을 가시화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여성 기사 단톡방 같은 것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런 이제 이렇게 AI나 아니면 디지털화 되는 것에서 청소 노동이라고 하는 혹은 요즘 보니 무슨 도배도 이렇게 기계 나와가지고 바를 수 있게 다 나온다고 그래서 어렵지 않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약간 좀 이 노동도 노동하는 분들의 불안감 이런 게 있기도 하나요? 되게 풍자하는 영상들을 많이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거 뽑으면서 언제 내 노동 대체해줄래? 약간 이런 영상들 요새 되게 많이 찍으시거든요. 절대 대체 안 될 거다라는. 네. 네. 도대체 AI 언제 이거
이거 각 안 맞춰줬는데 언제 속지 자르고 겉지 자르고 언제 내 노동 해줄래 이런 거를 풍자하는 것도 되게 많고 저도 사실 제가 하는 뭐 청소가 뭐 어쨌든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좀 정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각 공간이 다 우리가 똑같지 않잖아요. 공간마다 이 구조가 다르고 맞아요. 오염도가 다른데 네. 로봇이 그걸 다 커스텀해서 하려면은 그건 제 살아 생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되면 대단하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새로운 진로를 찾아가면서 즐겁게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몇 달 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몇 달 전에 판사에 그러니까 제 아는 분이 판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그거를 이제 방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형사 재판을 담당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날은 다 그 스토킹 관련해서 다양한 어쨌든 왔는데 중간에 보이스 피싱인 피고인도 나오고 이랬는데. 왜 판결도 AI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날 그 1시간을 보면서 AI가 해서도 안 되고 윤리적인 문제가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범죄 사실 그것만 딱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면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게 제가 그 1시간 보고 온 소감이었거든요. 느꼈던 생각들, 피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젠더폭력 관련해서는 가해자의 서사에, 너무 주목하면 안 된다고 예전엔 그랬었고,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 어느 정도 주목하고, 다시 또 젠더 폭력에 대해서 그 근거를 다시 분석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 심리적인 것들, 삶이 어땠는지까지도 이제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또 중요한 판결의 과정이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AI가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청소나 다른 이런 일들도,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여성 노동자들의 이 자영업자들의 단톡방 같은 어떤 네트워크가 서로의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단톡방에서 젠더 폭력에 대한 거 이야기 나왔을 때 서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결 그러니까 소송에 이겼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막 교육 체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지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사진을 올리고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 이럴 때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도 공유를 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제 분야가 아닌데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이렇게 너머에서 조금 배우는 것들도 조금 있고, 하자 대응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응원이 되고 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남성이 좀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오더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오더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정서적 공감은 없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나누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왜 제가 처음 일 시작했을 때 도급으로 이제 일을 받아서 이제 수수료를 떼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거래처를 많이 가지신 사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굳이 제가 체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 사장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여성 청소 노동자들이 많은데 사장은 남성인 이런 구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이 거래처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오더방에 일단 그분은 블로그가 막 10개, 20개니까 거래 견적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견적을 갈 시간이 없어요. 나 대신 견적 가실 분, 그리고 성사되면 1배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그분 대신 제가 갔어요, 현장에. 그래서 그 현장이 뭐 주 1회이고 평수가 넓으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뭐 8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1배수면은 80만 원을 그분한테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가 되게 많이 걸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전화 한 통에 80만 원 버는 거죠. 와. 근데 그 전화가 한두 통이 아니에요. 막 되게 많이 와요. 그분은. 되게 잘 재벌이네, 재벌이야. 그래서 그 오더방이 있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그런 오더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왜 아플 때 자기 거래를 좀 쳐내줄 수 있는 왜냐면 이게 오더도 약속이거든요. 네. 제가 고객님 댁에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너무 아파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약속을 취소하고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이제 좀 거래를 나눠서 뭐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죠. 제가 가기로 했는데 저만큼 잘하는 여성 기사님이 한 분 더 계시다. 그래서 여성 기사님이 오늘 좀 방문 드릴 건데 좀 괜찮으시겠냐. 뭐 여성 기사님은 괜찮아요. 뭐 하면은 이제 그거를 가주는 거죠. 그리고 뭐 서로 간에 뭐 사실 여성들은 수수료도 안 떼고 서로 품앗이로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서로 이제 뭐 그렇게 교환을 하기도 하고 뭐 수수료를 일부 떼기도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뭐 좀 네트워크를 또 추가로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로의 공간과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과 더불어 서로가 그런 경제적으로도 좀 도모를 할 수 있는 방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그런 거래의 방을 운영하면서 또 그 뭐 자산 증식을 해가시거든요. 그 뭐 네이버 카페도 그 청소 이런 거래를 나누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저도 눈팅 많이 해요. 좋은 매물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좀 덤빌 곳이 있나 이렇게 좀 한번 보는데 사실 이제 1배수라는 게 뭐 100만 원을 이미 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 달 청소했는데 그거를 이제 내고 시작하는 건데 물론 거래를 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이를테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거래처를 사서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사고 그냥 맨땅에서 헤딩하면서 1년 버틸 돈, 까먹을 돈을 생각하면서 시작했거든요. 1년 동안 내가 돈 못 벌어도 일단은 조금은 버틸 수 있는 1년간은 돈 까먹는다 생각하고 했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처음에 뭐 다른데 어디에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보증금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비라든지 뭐 가게를 마련하신다면 비용이 들잖아요. 초기 비용이. 근데 이제 초기 비용 삼아서 거래처를 사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또 제가 이 지속 가능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뭐 서로 안정감을 주고 위로가 되는 공간 플러스 서로 조금 이런 경제적으로도 순환이 되는 그런 방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예 협동조합으로 이런 거는 혹시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바운다리 안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페이퍼 노동도 상당히 있다라고 들었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조합을 만들면서 이제 그 치열한 논의 과정 그쵸. 아 그런 것도 네.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네네네. 그래서 네. 자영업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좀 독립적으로 자신이 좀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노동권을 같이 좀 토크할 수 있는 뭐 아직 우리나라에 개념이 많이 없긴 한데 자영업자 노동권이랄까요? 노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요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페미니스트 기업가 정신.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가지고 여성 고객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블루오션 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블루오션으로서의 가치 뭐 지향적 창업 사례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 아까 뭐 젠더 폭력을 좀 뭐 대응을 하면서 그런 흐름이 생기기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블루오션의 개념은 이제 아무래도 1인 가구 여성분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여성 기사분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성 기사가 되는 것은 좀 아직 개척되지 않는 이런 수요를 좀 이렇게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의미화하시면서 좀 진출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퀴어 프렌들리를 지향을 하면서 이걸 전면에 이제 표명을 하시면서 소수자를 좀 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성과 퀴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뭐 경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의미화하시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세요. 실제로 뭐 고양이를 키우는 1인 여성 가구들이 요새 뭐 많이 있는데 네. 뭐 캣힐이나 캣타워 같은 것도 조립을 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분이 운영하세요. 그리고 뭐 집수리 서비스도 여성분들과 키워분들이 좀 안심하고 내가 좀 이런 정체성을 밝혀도 되고 뭐 집의 어떤 분위기랄까 그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걸 포함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분 알고 싶다. 아, 네. 네. 그래서 좀 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고객분들을 내가 좀 마주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홍보되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아까 뭐 여성들은 아프면 이렇게 대신 가주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건강하게 지속하려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뭐 현재 자영업자에게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좀 시범 사업이기도 하고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보장되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4만 원 후반대에서 5만 원인데 이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그 좀 많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상병수당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확장이 되고 좀 보장되는 금액도 늘어나고 기간도 좀 보장이 된다면은 좀 안전망이 그래도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온열질환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도 여름에 그러니까 중앙 냉난방이 안 되는 사무실에서 청소를 할 때 막 겨울에는 급체하고 여름에는 현기증이 진짜 나요. 그래서 하다가 몸에서 열이 너무 나서 그냥 이거 쉬어야겠다. 더 이상 뭐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멈춰가지고 물 마시고 에어컨 있는 카페 같은 데 막 가가지고 바람 쐬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요새 작업 중지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했던 여자 사장님도 하다가 오신 거예요, 현기증이. 근데 약간 뭔가 이상해요. 뭔가 쓰러질 것 같고 하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한국 사회가 좀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인데 책임지다가 죽겠다.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조금 멈추고 그다음에 뭐 인원을 조금 더 그날 보강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일하다 사람이 죽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러한 의식이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막 책임감이 없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일하다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사람 있고 일이 있어야지.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의식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의식이 뒷받침되면은 그런 작업중지권이라는 것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책임감 없이 현장을 벗어나가 저는 더 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신 이 논문이 사회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도
네, 사회적 어떤 이 논문이 어떤 사회적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성들이 이런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노동 환경을 좀 드러내고 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를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노동 환경이 드러나야 또 개선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가시화되지 않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도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야 그 다음 스텝으로 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밥 짓는 여자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급식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거기서도 진짜 상세하게 급식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타임라인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또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만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왜 자기 효능감도 얘기했지만 네. 노동하는 사람들의 자긍심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또 많아요. 많지만 자긍심도 있다. 그것들이 더 조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 논문엔 좀 그런 얘기들을 담으려고 우리 일하는 거 어떤 의미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도 많이 드리고 네. 그리고 의미화하지 않았는데 논문 인터뷰하면서 좀 의미화를 내가 하게 됐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 의미요? 막 이랬는데 이게 의미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좀 자기 삶을 조금 맥락을 좀 이렇게 돋아보기도 하고 돋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작업이었네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분들이 또 새로운 길을, 되게 망설이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청년 여성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분들, 혹은 연구자, 이런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어떤 선택이든 틀린 선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꽤 복잡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음악도 만들고. 근데 저는 그때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복잡하게 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이든 틀린 게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망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망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 당신이 또 재밌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너무 중요한 가치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꼭 살아남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 업계뿐만 아니라 아프지 말고 죽지 말고 잘 살아있자. 뭘 하든지 간에 라고 얘기를 그냥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곡은 제가 추천드리는데 이 곡이 너무 길어서 아마 중간에 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듣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의 곡인데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가사를 잘 곱씹어보면서 들어봤으면 좋겠고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50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뿐아님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책 나오면 또 모셔도 되죠? 네, 꼭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일테면 내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에 대해 정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말과 말 사이에 흥겨움만 찾기에 바빴다. 나는 가지 않아도 되는 파티에 초대받았다. 초대 명단에 내 이름이 들리게 적혀 있었다. 나는 자주적인 삶을 살리라고 생각해
않겠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두 번씩 생각해 보았다지만 일상이란 이름 아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잠을 자고 움직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무기력감이나 공포심이 찾아올 때면 나는 우는 대신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 달렸다. 나처럼 우는 방법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돈을 내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털어버리라는 말을 자주 했다. 요가 선생님도 맨 마지막엔 손과 발을 힘차게 털도록 시켰다지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만큼은 쉽게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운동을 하고 차를 마셔도 잠은 오지 않았고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친구가 돌아와 2층에 올라가 잠을 청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제서야 나도 멍하니 있다가 슬슬 잠이 들었다. 멍청이 있다가 친구가 돌아오면 슬슬 잠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마늘을 까던 베란다에서 우리 아버지가 마늘을 까고 있네. 할머니가 청소하던 냉장고를 우리 어머니가 청소하고 있네. 엄마의 옷은 나에게 맞고 언니는 나와 점점 달라지고 동생은 뚱뚱해지고 술을 자주 먹는 것 같고 어쩌면 내가 죽기 전에 어쩌면 아빠가 죽기 전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느새 내가 묻지 않아도 그 대답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른이 되어서 결국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사건들은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걸,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대로 우리는 얼굴을 보면 마냥 서글퍼져서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고 한땐 어쩌면 제일 즐거웠던 1시간 혹은 2시간 아니면 하루에 그 기억을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저 웃으며 인사하겠지만 사실 나는 모두 기억하고 있단다. 그때의 빛나던 머리카락들과 빛나던 이빨들과 그때의 빛나던 단어들과 그때의 기억나던 손짓들과 그때를 비추던 거울들과
나지막히 불러보았던 몇 개의 이름들